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나이 43인 화려하게 돌아온 여성입니다.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명절 당일엔 다른 친척들과 지내셔야 하니 그 전에 여행을 감으로써 딸 노릇을 좀 했죠.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그동안은 명절이 다가오려고 하면 속이 답답했었는데 이번엔 명절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갈 생각을 하니 설레었어요. 이제 저는 어떤 집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 여자가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옆에서 제 한몫 다하며 사는 그런 여자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에서야 사람으로 살고 있죠. 결혼하고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어 돈이 없어 그리 했냐고요? 물론 그런 점도 있었지만 애초에 남편이란 사람은 집을 구할 생각도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얄미운 시누이의 계략실도 한몫했겠지만 그런 시누이의 얄팍한 말에 속아 넘어간 남편이란 사람의 얇은 귀를 원망해야겠죠. 시부모 모시고 그리고 저는 나이 많은 시누이까지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할 때쯤 시누이는 이혼을 했고 당시에 저희 결혼을 엄청 말리고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자기는 이혼을 했는데 아들 장가간다 하니 좋냐고, 며느리 드린다고 하니 좋으냐고, 동네방네 사람들 다 불러서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잔치라도 벌이라고. 이혼의 상처가 커서 모든 사람들 제정신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해를 해줬었습니다. 신우이의 남편이란 사람이 바람을 피는 바람에 이혼을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상간녀에게 남편을 내준 격이긴 했거든요. 신우이와 이혼하고 상간녀와 결혼을 한 신우이 남편은 아직도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식 셋이나 낳고 말이죠. 암튼 그런 상처를 안고 이혼을 했었던 신우이였던지라 말 그대로 아무리 지랄을 떨어도 다들 이해하고 넘어가주는 분위기이긴 했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은 그래도 신혼집을 구하는 척이라도 하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난리치는 신우이 있으니 같이 사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했을 터인데 그런데 신우이는 남편을 놓아주지 않았죠. 30평대 아파트에 살던 시댁 사람들은 결혼을 앞두고 40평대로 이사를 갔고 그리고 합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합가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모든 시부모가 하는 립서비스 제대로 하긴 했었고요. 이거 나중에 누구 것 되겠냐고. 시부모 잘 모시고 하나밖에 없는 상처 많은 네 시누이 잘 보살펴주면 며느리 네 앞으로 이 아파트 해줄 것이라고. 세 식구 맞이하니까 30평대에서 40평대로 이사도 온 것이라고. 그냥 니들이 분가해서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 되었고 어느 정도는 함께 살아야 가족이라고 느껴지지 않겠냐고. 신우이란 사람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나는 따로 살아서 남편 딴 년한테 빼앗겼잖아. 모르지 내 동생도? 진짜 모르는 거 아니겠어? 내가 진짜 불편한데 다 예비 옳게 생각해서 우리 40평으로 이사한 거야. 뭐 그래도 따로 집 얻고 싶다면 그리해도 되고 시부모 눈밖에 나도 요즘 며느리들은 별 신경 안 쓰잖아. 그런데 그건 확실하게 알아도 이거 다 올케를 위해 하는 거야. 올케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자고 하는 거라고. 살아보면 알아. 나중에 우리한테 고맙다고 할걸? 남편 놈은 바보같이 웃고만 있고 그런데 40평대 아파트라 그런지 그래도 복작복작 거리진 않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때 시부모의 립서비스 믿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줄 알았고 나중에 내 명의를 돌려준다 하는데 이 큰 집을 내가 소유할 수도 있는데 그래 그냥 같이 살자 뭐 그리 사람 어렵게 하겠어?
어차피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일 것이고 씹살이? 그런 거 요즘엔 그렇게 심하게 시키지도 않고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잖아. 자신만만하게 합가 요청 저도 받아들였고 애초에 남편이란 놈이 따로 집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았겠구나라고 확신이 서긴 했었지만 그래도 저 받아들였습니다. 호기롭게 말이죠. 제 스스로 제 무덤을 팠고 제 스스로 땅을 팠고 그 땅으로 쳐 들어가는 그런 멍청한 행동을 하고 만 것이죠. 9년 동안의 씹사리와 그들의 억지스런 행동들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몇 개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시부모 모시는 것이 참 힘이 들더라고요. 식사 챙겨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두 분 비위 맞춰 드리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었습니다. 왜 그렇게 시시각각 마음이 변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런 행동이 맞는 것이고, 내일은 또 그 행동이 맞질 않는 것이고, 시아버지 같은 경우엔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시는 분인데, 제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매일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신문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만 만족을 했다면, 나중에 신문을 잘 읽을 수 있게끔 옆에 돋보기를 함께 내어 주었으면 하더군요. 나중엔 제가 먼저 신문을 읽고 시아버지가 흥미 있어 할 만한 곳을 접어 밑줄을 그어주기를 바랐고, 그리고 나중엔, 아, 써머리를 해서 스크립을 해주길 바라더라고요. 제가 간략하게 써머리를 하면 그렇게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면서요. 이건 뭐 저도 신문 읽는 거 좋아하고 그 특유의 냄새도 좋아해서 할 만했었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는 텃밭 일구는 것에 빠져서 거의 그곳에서 살다시피 하셨던 양반이었기에 뭐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었네요. 시어머니 같은 경우엔 항상 한술 더 뜨긴 했었습니다. 적어도 시아버지 같은 경우엔 하루 걸러 제게 원하는 것이 달라졌다면 시어머니 같은 경우엔 과장 조금 해서 한 시간에 한 번씩 요구사항이 달라지긴 했었습니다. 그날 그날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말이죠. 만일 제가 과일을 깎아 내어온다고 치자고요. 그럼 쟁반에 받쳐서 과일을 내오지 않겠어요? 그럼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 쟁반을 왜 꺼내냐고요. 자신이 아끼는 쟁반인데 허접한 과일 하나 내오려고 왜 그 비싼 쟁반을 가지고 나오냐고. 그럼 저는 이후엔 뭘 가져다 드려도 쟁반에 받치고 오지 않는 걸로 행동을 개선하지 않겠어요? 그럼 또 그걸로 난리를 칩니다. 왜 쟁반을 쓰지 않냐고요. 쟁반의 쓰임새가 무엇이냐고. 그러니깐 이 양반은 그냥 시시콜콜 제게 시비를 걸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정당성도 없고 그냥 제가 보기 싫었던 거였습니다. 왜냐면 당신 아들이 저의 편이니깐. 주말에 함께 집에 있을 때 당신 아들이 아내인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저를 아끼는 모습이 보이니까요. 그러니 남편 없을 때 이것저것 말 바꿔가며 그냥 괴롭혀 대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을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깥으로만 돌았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집안 자체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컸고, 그리고 시어머니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다만 남편이 조금 열애였었는데, 그 자기 아들이 저만 감싸고 도니깐 그게 꼴사나워 저를 괴롭혀 댔던 거죠. 신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히 나쁜 년입니다. 자기가 이혼을 했고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그리 된 것인데 저를 예전 자기 남편의 상간녀쯤으로 여기는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툭툭 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상스러운 말들. 한 번에 이혼을 했고 남자한테 되었으면 그런 남자한테 학을 뗄 만도 한데 제가 시댁에서 사는 동안 남자 문제 여럿 일으켰었고 인사하러 온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남자와는 결국 헤어지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 탓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 남자가 제 칭찬을 그리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헤어지자 했다고. 아마도 저랑 그 남자랑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제 얼굴 한번 보고 나서 갑자기 자기한테 마음이 떠났다고 하더라 하면서 저를 바람피는 여자로 몰고 가더라고요. 제가 자기 남자한테 꼬리를 쳤다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을 혹시 다 제가 가로챈 거 아니냐고, 얌전한 얼굴 하면서 남편한테 사랑받으면서 그걸로 부족했냐고, 바깥 출입이 좀 잦았었는데 혹시 다른 남자들 만나느라 그리한 것이냐고, 제가 바깥 출입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귀한 딸 때문에 바깥 출입했었던 것이었고, 제 개인적인 일로 밖으로 나갈 여유도 시간도 없는 사람인데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더라고요. 결국 이 사건은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남편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했지만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세뇌를 하니까 결국엔 그 말을 믿더라고요. 결국 저는 치욕적이고 황당하고 웃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앞에 그 남자와 저 나란히 앉아 무슨 사이냐고, 얼른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남자가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일을 더 키웠고 저도 이 억울함 풀고 싶으니 그 남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연락을 했었다라는 것이 결국엔 꼬투리로 돌아오더라고요. 당시 그 남자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남자의 말도 말이죠. 완전 미친 집안이구만. 아니, 지금 나랑 이 집 며느리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까? 하물며 남편까지? 와, 이거는 완전 말세네. 완전 미친 집안 사람들이구만. 이보세요, 며느님, 정신 차려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아, 살다 살다. 내 이런 거지 같은 꼴은 다 보겠네. 야, 너 내가 준 선물 돌려준다고 나 부른 거 아니었냐? 이게 집 앞으로 오라고 하더니만, 억지로 집으로 끌고 들어오더니만, 너 이거 완전 고속감이야. 나 지금 엄청 창피하거든? 너 나 모욕 주는 거야. 지가 딴 남자들하고 연락해서 헤어진 건데, 뭐? 내가 바람을 펴? 이거 완전 미쳤네? 아, 재수없어. 이 일로 저는 남편을 못 믿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 편이었다면 그땐 남편도 똑같은 사람 같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를 놔두었던 남편, 자기 엄마, 자기 누나의 말에 휩쓸려서 정말 내가 바람이라도 핀 것처럼 나를 몰아대던 남편. 저는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저 혼자의 몸이었다면 저는 아마 바로 이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딸의 입장을 고려하면 참 그게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더군요. 고민을 했고 어두워진 얼굴로 그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제 이야기는 다 들어서 알고 있었고 좀 밖에서 만났으면 한다 하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여동생이었기에 뭐 도움이 필요한가? 아니면 이 언니 바람을 좀 쐬어주고 싶어 그런가? 싶어 나갔죠. 저도 좀 한숨 돌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생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결혼할 사람과는 끝이 났다고, 그러니 부담 없이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와 다르게 여동생은 참으로 주체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면 여동생은 좀 달랐어요. 그리고 저와는 다르게 똑똑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여동생이 제게 그러더군요. 바보같이 살지 말고 그냥 이혼해. 그리고 나 결혼 안 해. 회사엔 주재원으로 나가겠다고 말했고, 이 말은 무엇이겠어. 나 집 분양받은 거 알지? 거기가 빈다는 이야기야. 전세 주는 것도 싫고 그냥 언니가 써. 얼마나 좋냐? 땡땡이랑 언니랑 나와서 그 집에 들어가 살라고. 명의도 바꿔달라 하면 바꿔줄게. 언니한테 해줄 게 있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 한 5년은 있어야 하거든? 그러니까 언니,
바보같이 살지 말고 그냥 이혼을 해. 엄마 아빠한테 들어가는 거 미안해서 지금 이런다는 거 다 알아. 그런데 하늘이 무심하진 않네. 분양받은 집 비니깐 거기 들어가 살아. 당장 이혼하고. 형 보는 사람이 왜 그래? 미치지 않고서. 아, 이혼해? 당장? 그게 뭐냐? 그렇게 사는 여자들 없어. 그런 꼴을 당하고도 산다는 게 말이나 돼? 결혼보다는 자신의 커리어를 선택했다고 했고, 그보다 만나본 시어머니 자리가 도저히 감당이 되질 않아 이별을 결심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는 결혼하면 안 되는 것 같다고, 내가 자기 아들보다 분명히 잘났는데 그걸 꼴사나워 한다고, 그러니 언니도 화려하게 돌아오라고 쿨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저희 부모님도 허락을 했다면서 말이죠. 미안했지만 고마웠습니다. 우선은 살 집이 필요하긴 했으니까요. 그리고 참 웃긴 게 비빌 언덕이 생겼다 생각하니 든든하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여동생에게 힘을 받고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이미 퇴근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먼저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아마 여동생이 말을 한 듯 했어요. 그 성격에 당연히 한바탕 질러댔겠죠. 분명 기분 나쁘게 말을 했을 텐데 남편은 한껏 낮은 자세로 제게 이야기를 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신우의 남자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로 제게 미안해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그날의 눈빛을요. 이미 마음을 접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빠져나가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김칫국을 원샷하는 말을 하더군요. 분가하자. 분가하면 우리 사이 예전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땡땡이한테 동생도 만들어줘야 하잖아. 내가 부모님껜 말씀드렸어. 분가하겠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잖아. 누나랑 엄마가 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속아 넘어간 거였는데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나도 알고는 있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분가해서 새로 시작해보자. 처제한테도 면목 없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했어. 아우, 처제 장난 아니더라. 형부를 아주 잡더라, 잡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고 남편은 물끄러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사람이었고 저를 사랑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그녀들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남편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며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저희 방으로 달려왔고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미 그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 남편을 보면서 혀를 차더니 그래 나가라 분가해라 라고 하더군요. 분가하고 공동명의 해라. 그렇게 하면 나가게끔 해줄게. 그리고 너는 이놈아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리 무릎을 꿇고 지랄이야. 사내 놈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나가라 분가하라고. 그렇게 가고 싶으면 나가. 우리도 며느리 보기 면목 없고 암튼 그래. 엄마, 이렇게 쉽게 분가하라고 하면 어찌해? 야, 약속을 확실하게 하라고. 공동명의다. 어? 너 꼭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너 만일 네 이름으로만 하면 다시 합가한다. 알겠어? 이거사.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래도 뭐 확실하게 도장은 찍어야 하니까 너 공동명의 해라. 그거 네 집 아니야. 우리 아들이랑 한 집이지. 알지? 만일 그렇게 안 하면 니들 분가는 물 건너가는 것이고 약속 지키지 않으면 니네 부모 안방에 짐 싸들고 찾아가서 나 시위할 거다. 내가 못할 줄 아냐? 내가 억울하게 우리 아들 분가시키는데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아? 나 당연히 할 수 있어. 니네 부모 안방에 쳐 들어가서 시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네,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알아요.
다행이네요. 그렇게 큰 마음 먹어줘서 이제 정말 분가를 하네요. 뭐? 여보, 왜 이래? 왜 그렇게 말을 해? 엄마한테 얼른 공동 명의한다 말해. 안 그럼 진짜 우리 엄마 처갓집에 쫓아간다고. 얼른 약속을 하라고. 분가해서 새롭게 시작하자. 어? 자기야, 우리 둘째도 만들어야지. 너무 다행이야. 지금 짐 싸세요. 안방에 쳐 들어가든 마음대로 하시고요. 오늘부로 나는 이 집에서 분가할 거야. 그리고 당신 아들이랑도 분가할 것이고요. 나랑 땡땡이만 나간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니?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곱게 서류 작성해서 접수하면 그냥 이혼을 하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도 물러서지 않고 싸워보겠다 했어요. 그때 그 싸움닭들이 제게 달려들었고, 정신이 아찔해질 때쯤 저는 괜찮으세요? 라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우리 딸, 제가 천재를 낳았더라고요. 집안이 시끄러우니 딸이 경찰과 119에 전화를 건 것이었어요. 저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이 건으로 인해서 유리한 위치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도 챙기고 더욱이 양육권도 챙기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손 잘못 날리면 거의 모가지 날아가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했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예전 그 신우의 남자에게 연락을 받게 됩니다.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신우이와 시어머니를 고소한답니다.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저도 몰랐었죠. 그녀들이 그날 남자와 제가 함께 신문을 받았던 날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 업로드를 했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남자를 파렴치 안으로 몰고 갔더라고요. 그건 시어머니도 함께 동조를 했고요. 결국 그게 남자의 눈에 띄게 되었고 명예훼손으로 그녀들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인데 저보고도 못 볼 꼴 같이 당했으니 함께하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이혼을 했고 그들과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했어요. 하지만 고소를 진행할 때 만일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화를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도 알려달라 했고요. 그 일로 인해 신우이는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답니다. 신우이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요. 학부모들의 반발로 인해 직장에서 잘릴 수밖에 없었고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아마 재취업은 어려울 듯합니다. 세상이 좁아 소문이 날 대로 다 나버린 상태였으니까요. 암튼 저는 지금 제 딸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9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 그 지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후 그들이 어찌 지내는지는 모릅니다. 왜 그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사랑하면 집착을 하게 되고 눈에 안 보이게끔 된다 하는데 전 남편이 아마도 그리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전 남편은 딸에 대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딸이 다시는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 말을 했기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요. 열심히 살아봐야겠죠. 그래도 제게는 딸이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그다지 욕심 없는 사람이기에 작은 카페하며 소소하게 돈 벌며 딸아이와 함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곁에서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